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산비탈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운 20살 아가씨.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산 5천억대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산비탈 마을. 정호가 지난 시각 23살 김영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급한 경사의 내리막길.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영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반대편 비탈길에서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로 가득 찬 낡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리어카는 덜컹거리며 비틀거렸고 할아버지의 다리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헉헉.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은 거의 고자로 굽어 있었고 한 발짝 나아가기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녀도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다리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달려오는 모습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건 내가 혼자. 아니에요. 이거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영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어카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폐지가 빽빽하게 쌓여 있어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영희는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무거운 걸.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둘은 그렇게 20분 넘게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영희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힐 것 같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계단을 지나고 좁은 골목길을 돌아 마침내 산꼭대기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허름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더니 영희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도움을 받나?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희는 밝게 웃으며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려가는 길,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일 했네.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영희가 내려간 직후 허름한 집 안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 자네도 봤지? 저 아가씨. 할아버지로 보였던 그 노인은 사실 국내 유명 건설사 대한건설 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자산 5천억 원대 업계에서는 건설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인물. 네, 회장님. 20분 넘게 리어카를 밀어주더군요. 손에 물집이 잡혔을 텐데도 끝까지. 박 회장은 창밖으로 내려가는 영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가 아직 있구먼. 김 비서, 저 아가씨 신원 파악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실 박 회장이 이 산비탈 집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행세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의 외동손자 박민준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수재. 박 회장은 민준을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본사 전무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죠. 할아버지,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 회장은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박 회장 자신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삽질을 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건설업체를 인수해 지금의 대한건설을 일궜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돈만 아는 경영자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박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박 회장은 이 산비탈 집을 몇 달 전 비밀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진짜 선한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구먼. 3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김영이라는 아가씨가. 김 비서, 조사 결과 나왔나?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네, 회장님. 김영이 23세, 지방대 졸업생이고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 김동수, 어머니 이순자, 모두 건강하시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빚도 없고요. 그런데 이 아가씨 SNS를 보니 공사활동을 자주 하더군요. 양로원, 고아원대학 때도 공사 동아리 회장을 했고요. 주변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건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착한 아이로구먼. 회장님, 그런데 이 아가씨를 왜?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배울 기회를 주려고. 저런 아이를 보면서 진정한 가치가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설마 회장님, 그 둘을? 박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민준이 이번에 본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상주하게 됐지. 그리고 내가 그 녀석한테 특별한 과제를 내줬어. 어떤 과제 말씀이십니까? 6개월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워오라고 했지. 회사 일은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라고.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전무님이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지. 내 후계자가 되려면 말이야.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저 영이라는 아가씨와 만날 기회를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비탈 길이 보였습니다. 영이라는 아가씨, 내가 우리 민준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강민준은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산비탈 마을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외제차 대신 중고 소나타. 할아버지,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고 말고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어울려봐. 그리고 매주 보고서를 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민주는 불만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승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우연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짐을 옮기고 있을 때 골목에서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리어카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고 그 뒤에서 한 아가씨가 필사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왜 저러는 거지? 요즘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는 관찰하듯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어카가 민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영희가 황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고맙네 젊은이. 박 회장은 연기하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멀쩡했지만 손자와 영희를 만나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죠. 물 좀 드릴게요. 영희가 황급히 가방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셋은 할아버지를 그의 집까지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고맙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데. 혹시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않겠나? 영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민주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강권도 있었고요. 좁은 마루에 셋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영희 아가씨는 여기 산 지 얼마나 됐나? 1년쯤 됐어요. 서울에서 취직 준비하면서요. 그럼 젊은이는? 저는 오늘 이사 왔습니다. 박민준입니다. 오호. 그럼 두 분 다 이웃이네. 잘 됐다. 영희 아가씨, 이 젊은이한테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주는 영희를 관찰했습니다. 진짜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나? 미국에서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계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알면 접근했고 모르면 무시했죠. 그래서 민주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돕고 새로운 이웃에게 친절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또 영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 민준 씨,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덕분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이웃 환영 의미로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하다니. 이 사람 진짜 아무 의도가 없는 건가? 아, 제가 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오세요. 결국 민주는 영희의 작은 원룸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마물 반찬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들보다 훨씬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직장인이세요? 아, 네. 회사 다니는데 잠시 휴직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취준생이에요. 요즘 취직이 너무 어려워서.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취업 준비, 부모님께 송금하느라 빠듯한 생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꿈.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존경?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영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꿈이 뭐예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했을 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영희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니,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민준아, 오늘 할아버지 병원 가는데 영희 아가씨랑 같이 좀 모셔다 줄래? 민준 씨, 슈퍼에서 쌀 사는데 혼자는 무거워서요. 같이 가실래요?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동네 재래시장에서 영희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좌판에 시든 채소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저건 너무 시들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힘들게 키우신 거잖아요. 영희는 시든 채소를 한 봉지 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진짜 가치인가? 그날 밤 민주는 할아버지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달 동안 배운 걸 적어봤습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의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직원은 생산성, 고객은 매출, 이웃은 네트워크하지만 영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구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영희 아가씨 어떤가? 민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그게 다인가? 저는 영희 씨가 좋습니다. 마음이 갑니다. 박 회장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한 가지 시험을 내주마. 영희 아가씨한테 내 정체를 밝혀라. 내가 재벌가 손자라는 것. 이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것. 네? 그럼 영희 씨는 배신감을 느낄 거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게 진짜 시험이야. 그녀가 내 진심을 알아줄까? 아니면 돈 때문에 널 봤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너는 그녀가 떠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민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대한건설 후계자라는 것.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둘을 만나게 했다는 것. 처음엔 과제로 시작했다는 것.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시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영희 씨를 정말 좋아해. 좋아한다고요? 저를 속이면서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진심으로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니? 영희 씨, 제발, 죄송하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는 민준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일부러 다른 길로 다녔습니다. 민준은 괴로웠습니다. 회사 일을 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을 보여줘야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희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숨기고요. 영희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익명으로 큰 주문을 넣었습니다. 영희의 취업 준비를 위해 익명으로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영희 부모님 식당에 손님들이 찾아가도록 SNS 마케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왔고 무거운 짐을 날라드렸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민준이 혼자 리어카를 밀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도와드리는 모습. 저 사람 진심이었나?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민준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영희 씨, 왜 이러고 있어요? 나는 너한테 배웠어. 진짜 가치가 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민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과제였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너를 만나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그럼 진작 진심을 보여주지. 두 사람은 끌어안았습니다. 6개월 후 박 회장은 대한건설 본사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장은 박민준 전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회장으로 김영희 씨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저에게 진정한 경영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녀의 선한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회사가 배워야 합니다.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영희 씨, 나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그날 밤 박 회장은 산비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날의 비탈길이 보였습니다. 1년 후 민준과 영희는 대한건설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향상시켰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직원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산비탈 리어카에서 시작된 인연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그리고 진심이 만든 사랑의 결실입니다. 피로 현장에서 박 회장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손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영희 씨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민준과 영희는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비탈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그날 내가 만약 그냥 지나갔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못 만났겠지. 다행이다.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아니야. 내가 다행이야. 너를 만나서. 두 사람은 웃으며 키스를 나눴습니다. 3년 후 민준과 영희는 선한 이웃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영희는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힘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어떤 기적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 회장은 손자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그 산비탈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리어카가 여전히 마당에 있었습니다.
이 리어카가 만들어준 인연 정말 감사하구먼.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본 이야기는 순수 창작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본 채널에 있으며 무단 도용 및 2차 가공을 금지합니다.